안녕하십니까. 서라벌고등학교 유석용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에게 강의 드릴 내용은 교육과정 관련인 겁니다. 교육과정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입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시죠. 네. 먼저 대입 합격 전략 관련되어 있는 내용부터 먼저 봅니다. 투트랙이라고 써 있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정시 전형 얘기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서는 교과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은 학생부의 교과만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합격 여부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하고 교육과정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내년까지는 또 추가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지금 계속해서 폐지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상당한 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할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 중 종합전형은 학생부하고 그에 따라가는 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 되는 거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많죠. 요즘 내년엔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물론 정시할 때 수능이 필요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 지금 현재 고1이나 2 학생들이 물론 이제 현재 이제 고3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두 가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정시 전형을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출발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학생들이 2022 대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 5월 달에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대학교가. 정시는 9월 달에 이제 말경에 이제 발표가 완전히 돼서 그걸 보고 이제 정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2023 고3 고2 학생들이요. 지난 4월에 대학교에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1 경우는 2024 대입을 하는데요. 대교협에서 지난 8월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를 했죠. 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얘기를 해보죠. 이 학교니까 이화여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전형은 고교 추천입니다. 제적위원 5% 이내에서 추천을 하는데 최대 10명입니다. 반영 요소는 교과 80에 면접 20. 교과 전형인데 면접이 있어요. 그죠? 대신에 뭐가 없습니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반영 교과가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일 과목, 과학 과목, 전 과목을 다 해요. 그래서 공통의 일반 선택을 80%, 진로 전문교과 원을 10%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서를 넣으면 끝납니다. 일괄 전형을 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면접 안 가면 되겠죠. 면접 가면 이제 합격 여부는 끝나는 겁니다. 좀 위인 서강대학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강대학교는 학생부 100인데 교과 90의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도 본다라는 거죠. 10명 추천하는데 여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 3개 영역 각 3등급이에요. 3등급이 3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3개 영역 정도에서 7, 이 정도 이렇게 2개의 영역 중에서 5, 이 정도 영어를 포함하면 이제 영어 3등급이어야 되고 2개 영역 5 이렇게 이제 교과 전형의 전체적인 전형이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학교장 추천, 고교장 추천, 뭐 고교 연계, 지역 균형 이야기는 다 좀 전형명이 좀 다르긴 한데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가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 종합전형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학업 역량하고 전공 교과성의 평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핵심 역량 이 세 가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외에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도 있죠. 평가 요소에서. 그러면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평가 요소, 평가 항목들을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6개 대학교 공동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얼마만큼 잘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의 학업 역량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업 역량에서 지금 보면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정리했는가, 이런 내용들이죠. 전반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학업 태도 및 학업 의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얼마만큼 그 과목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지, 태도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적 합성이 이제 또 교육과정과 관련이 깊은데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 관한 얘기, 지원 전공과 관련 과목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스스로 선택했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부분이 있고 발전 가능성 부분을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운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전공과 생활 학생이 선택한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크게 60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20점이 되는데요.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 10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서 10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0점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계열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60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그 위아래로 있는 대학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을 보고 있는데요. 2019부터 2021까지 나와 있는데 일반고 성적을 알아볼까요? 여기는 지금 다 인문계죠. 2.02 등급이 평균입니다. 자사고는 3.44등급, 특목고는 4.25 등급이네요. 자연계열을 볼까요? 자연계열은 일반고가 2등급, 자사고는 3.3등급, 특목고는 5.7등급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고, 여기는 이제 자연계였는데 일반고가 자사고의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사고에 준하는 교육과정 운영한다면 2.2등급이 3.3등급 해도 합격 가능성이 없다? 있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인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사고 수준까지 일반고가 교육과정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나? 네. 성적을 극복을 1.4등급 정도 차이고, 여기는 1.3등급 차이인데 0.5등급에서 1등급까지 접근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기대 얘기를 한번 보죠. 서울과기대의 경우는 교과정이 계속해서 경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환경인구입니다. 지원이 감소되고 있어요. 경쟁률 하락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성적 차이는 여기 얼마 되나요? 거의 0.8등, 거의 1등급에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나쁜, 그러니까 교과전형보다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넣는데 그런 걸 교과 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과정입니다. 개별학교가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제공을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학생이 실제로
그 내용으로 접근해서 하게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서울과기대 인터뷰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교육과정 그만큼 자기의 어떤 성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평가 요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다른 것보다 많이 보죠. 대부분의 그랬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물론 지방의 국공립 학교들도 그렇고요. 2단계에서도 보면 전공 적합성을 40%나 봅니다. 면접에서요. 면접을 통해서 많이 바뀌죠. 합격자가.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30%가 바뀐대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변하는 모습을 합격자의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사례가 많고요. 자, 서울과기대 얘기했고 강원대 얘기 한번 할까요? 국공립 강원대. 여기는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전국에서 몰리는 거죠. 보면 최하 등급이 보면 5등급도 있고 6등급도 있어요. 5등급 후반대 7등급도 보이네요. 이렇게 합격자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른 과목 볼까요? 다른 학과 이런 데도 보면 지금 6등급 때도 있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자사고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강원대 얘기는 선생님이 3등급 후반대부터 6등급 초반대까지 얘기를 하려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이 교육과정이나 그 교육과정을 택해서 열정과 의지, 그 다음에 좋은 어떤 탐구활동을 한다면 국공립대학교 충분히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전국 학생들이 몰리는 미래인재 전형이지만 지역인재도 있잖아요. 거기 두 가지를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듭니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 과목별 성적 처리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에서 선생님이 다른 것보다 어떤 걸 좀 강조하려고 하냐면 13명 이하 아니 소인수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는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하지 않는 학교에 있지 않은 교육과정이죠. 그걸 하면 석사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 사례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다음 학년도에 들어갔을 때 소인수 과목 13명 이하인 과목,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 이런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계속 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분류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일반고 학생 중에서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 있죠. 그러나 비교과가 별로야. 이 학생은 학생부 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애매하게 이제 종합 전형에서도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은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 같이 원서를 넣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사고고 우수학교, 상지 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보통 내신을 가지고 있고 비교과 활동이 아주 우수해요. 이 학생은 종합전형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요즘에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출제를 거는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자기소개를 없으니까 볼 게 많이 없다 보니 출제를 거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경희대, 통익대가 올해 수능 출제를 걸었습니다. 내년엔 더 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죠. 특히 2학년, 3학년의 수학, 그 다음에 사과탐, 진로 선택 과목 관련한 거고, 그 다음에 학교 간 협력, 공동교육과정 선택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작년도에 경기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일반고인데요. 일반고 안에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연반 학생들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자연반 학생들은 우리는 이제 일반 과정이잖아요. 근데 과학 중점 학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하를 듣는다. 2학년 때. 그 다음에 물화생지 다 듣습니다. 사회문제 탐구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 가서는 확률과 통계하고 이제 수학 과제 탐구원을 꼭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하 들었죠? 미적분 들었죠? 확률 통계 듣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투과목 다 듣고 실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접근을 해줘야 되죠. 여기 일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수학과학을 전체 비중에 교과 비중의 30% 정도 해요. 과거처럼 60%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과학 중점 학급 정도의 수준의 교육과정 가져야만이 교육과정 평가에서 학업 역량이나 전공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면접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성적이 떨어져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수학 1학년 과정이 있는 거죠. 2학년 때 보면 이제 수1은 1학기 때 보통 합니다. 11과목, 11문항은 수능에서 11문항이 나온다는 거고요. 2학기 때는 수2 합니다. 11문항. 사실은 수학은 수1과 수2가 선택 과목인 확률 통계와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보다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올해 특히. 그래서 2학년 때 이 공부를 좀 철저히 해줘야 돼요. 확률 통계는 보통 3학년에 올려놓고요. 미적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는 2학년 때 보통 배정을 해요. 여기서 핵심 개념에서 빨간 거 있죠. 그다음에 내용 요소에서 이 노란 거 있죠.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신 관리도 수능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경영학과 관련 학생은 경제, 수학. 진로 과목이니 또 부담 없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도 별로 부담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실용 수학은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거고요. 상지여고에서도 요 심화 수학 원이 이제 들어있던데 이 과목 공부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적분의 미분까지만 나옵니다. 적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이 지금 3개 반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주로 이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 4점짜리 공부를 3학년 때 공부시킵니다. 과학 얘기를 넘어가 보면 과학은 이제 1을 한 다음에 2를 하는 게 위계죠. 1 한 다음에 2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완과목을 다 하면 좋죠. 그죠? 완과목을 다 하면 좋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는 2 과목은 2개 이상. 그죠? 특히 이제 물리나 화학은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2 과목은 2개 이상. 그렇지 않으면 생활과 과학. 생활과학은 이제 뭐 인문에서 이제 진로 과목 과학 쪽에 선택을 안 하는 학생 반드시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험을 이렇게 색깔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뭐죠? 학교에서 만약에 할 수가 없으면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걸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평가에서 받을 겁니다. 내신이 좀 밀려도 이 학생이 면접 대상이 되거나 예비번호에서 굉장히 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교육과정 얘기를 이제 서울에 있는 걸 가져왔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도 이 과정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왜 만들었냐면 단위 학교에서 이제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 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때 강원대 전체로 해서 교육과정을 열어놓고 학생이 선택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연합형하고 거점형이 그런 경우가 될 거고 직접 가서 하는 거죠. 그 학교에 가서 가서 뭐 방과 후에 한다든가 토요일 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교육 과정이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그냥 온라인으로
네, 컴퓨터로 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학생들은 어떤 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냐면, 학생이 교내 교육과정 이수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이수하고 있는가.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 기초 과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180단위 중에서 90단위를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요거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해야 하고, 2, 3학년 때 사회과학에 한 과목 정도 해야 되고, 전 학년에 진로 3과목을 수강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근자에 이제 2024 서울대학교 모집단위별 권장 과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도 학생도 같이 2023도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별로 좀 보면 경영학부는 미적분화 확률 통계를 해래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수리과학부부터 지구환경과학부까지는 이제 자연계열, 자연학부죠. 자연과학학부. 여기는 보면 확률통계, 미분, 기하를 거의 다 하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과목에 대한 완투를 다 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대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공대를 보니까 지금 확률통계, 미분, 기하를 다 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계나 전기나 에너지나 이런 과목들, 화생이나 이런 거는 물리2를 반드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학이나 생명2도 가급적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항공우주공학까지가 지금 뭡니까? 이제 공대죠. 여기 보면 이제 물리2, 지구과학2, 2과목을 대부분 하라, 이런 얘기고요. 농경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 바이오까지는 이제 농생대인데, 농생대를 보니까 화학하고 생명2는 반드시 하시오, 이런 게 지금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사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가는 식품 영양 있죠. 화학하고 생명2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고, 관심이 많은 약대는 화학 생명, 그 다음에 미분 확률 통계, 이렇게 뭐 기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서울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학은 이제 확률 통계, 미분, 기하를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은 2과목에서도 2과목 이상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장 과목은 가급적 하세요. 그다음에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하라,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면 상지 여고의 내용, 올해 거죠. 작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작년 거에 학교 알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갖고 있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학년에는 이제 일반 과정이 있고 미수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과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미수 과정은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설명회를 통해서, 또는 지방에 있는 학교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학종에서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데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인 거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은 전반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 속에서 상지 여고가 학종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교육과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학년은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2학년 얘기부터 해보죠. 자, 여기 있는 6과목은 보통 지정합니다. 이게 다 수능 과목이죠. 그 다음에 1학기 때 문학, 수학 1, 영어 1을 4단위로, 독서, 수학 2, 영어 2는 2학기 때. 근데 이 과목들이 대부분 이제 어려운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여기에서 좀 공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름방학 때 이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선행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선행이 그렇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가 이제
국어하고 수학으로 이루어졌죠. 좀 영어는 왜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어는 이제 수능에서 절대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영어는 좀 쉽게 접근한다고 보고, 물론 뭐 안 되는 학생은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어하고 이제 수학인데, 이제 국어는 인문계열, 수학은 자연계열이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사회 과목이죠. 이거는 이제 윤리 과목이고요, 지리 과목이고, 역사 과목이고, 그다음 사회문화는 일반 사회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가 이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다 수능에서 많이 선택하는 과목. 특히나 생활과 인류와 사회문화는 랭킹 1, 2위죠. 사탐 과목 중에서 수능 선택하는 과목이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과학은 다 원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사고 경우는 8과목을 학기제로,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고전, 읽기, 사회, 심화, 국어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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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그다음에 수학, 과제, 탐구, 기하를 1학기, 2학기. 국어 선생님 들어가고 수학 선생님 들어가면 딱 맞겠죠? 이렇게 4과목을 선택하고, 인문학생은 생활과윤리, 한국지리 3단위, 3단위.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3단위, 3단위. 이렇게 인문학생들 선택하는 거고, 자연학생은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학원을 2개씩 나눠가지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게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애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은 대체 이렇게 해요. 자, 요 과목 중에 요 국어하고 수학 중에서 고전 읽기 3단위, 3단위, 기하 3단위, 3단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인문계 학생과 자연학생을 나눠주면서 결국엔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는 인문 쪽에서는 여기에서 3개.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중에 3개를 선택해서 3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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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위. 그 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에서 3개를 선택해서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수능을 여기에서 2학년에서 선택 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네. 과학도 원과목을 2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겠고, 사회 과목에서도 이 과목들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여기서 2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대부분의 수능 과목을 선택하게 만드는 국영수 과목 중에서 거의 뭐 영어는 이제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뭐예요? 거의 75%가 여기서 수능이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학년에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밑에 과목은 이제 대부분 지정되어 있고요. 3학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학년의 이 위에는 국어 2과목, 수학 2과목, 영어 2과목 다 일반 과목입니다.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문부터 한번 보죠. 인문의 1등급, 2등급 하는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하고요. 언어와 매체하고 확률 통계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영어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그쪽에 뒤쪽에 있는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언어 매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합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자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연의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냐면 합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하나요? 영어는 밑에서 선택해서 수능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면 앞에서 2학년에서 지금 인문 쪽에서는 과학의 진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생활과 과학을, 자연 쪽에서 학생들이 사유 과목의 진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죠. 사유 문제 탐구를
이렇게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학생 중에서 가급적이면 투 과목 있죠. 투 과목 2개 이상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자연계 학생은 사회 문제 탐구 하나, 그 다음에 투 과목에서 2개, 그러면 3개죠. 그 중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것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내가 모집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수학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 보고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인문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문계 학생들은 생활과 과학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윤리 과목, 지리 과목, 역사 과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일반 사유 과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리는 이제 진로 과목인데, 여기서 내가 모집 단위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이 위에서 내가 좀 보충해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경영을 가겠다. 그러면 경제 수학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기제로 했습니다.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그래서 4개를 선택하라. 그리고 이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지정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종합하면, 그러면 2학년 때 공부량이 굉장히 많죠.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1학년 학생인 경우는 좀 2학년을 생각하고 좀 공부량을 좀 많이 늘려야겠고, 그래서 겨울방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학습량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교를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교내 방과후 학교나,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야간 자율 학습 있죠. 인강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내신 부분에서는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2학년에 가서 수능 공부, 2학년 겨울방학까지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2개 영역. 이 중에서 자기가 지금 상위권 학생이면 부족한 2개, 그 다음에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2과목을, 그 다음에 탐구에서 1과목, 이 정도를 복습을 하고, 또는 예습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국어에 화작이나 언매, 그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뭐 있습니까? 미적분, 확률통, 이거는 미리 예습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3학년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3학년에 가서는 지금 아무래도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이 많아지죠. 수업에 대한 부담이 좀 줄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교과전에 종합전형에 준비하는데 조금 수월하죠. 대신에 수능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 관련된 모집 단위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나 정시에서 또 수능이나, 결국에는 수능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영어를 좀 중심으로,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에 등급받기가 좀 쉽고, 국어와 수학 중에 하나, 그다음에 탐구 한 과목에서 본인이 수시에 넣어야 할 대학교 전형의 최저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앞서 이제 쭉 정리한 내용 중에 이제 결국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냥 학생부하고 교육과정만 보는 건 아니다. 수능 최저도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까지 공부를 잘 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잘 좀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또 이제 얘기되는 여러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육과정 선택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